빨간맛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지난주부터 중국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우리 증시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규제 칼날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과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이었다면 오늘은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을 정신 아편이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자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장중 변동성을 키우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갔고 현재는 폭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죠. 코스피 0.27% 오름세, 코스닥은 마이너스 0.37%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악재가 이렇게 거치고 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저 익절의 기술에서 그 방법 함께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핫한 섹터들의 움직임부터 돌아보겠습니다. 핫식스 코너로 출발할게요. 네, 마감 전 핫식스 오늘장 판을 뒤흔든 6가지 섹터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극심한 장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들이 유유히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텍, 올 하반기 DDR5 시장이 본격 성장하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신고가 갈아치우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현재 구간 2%대의 상승이고요. 장중한때 27,000원 선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마이크론. 내년에 반도체 장비 시장의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반 강세에 시현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대의 상승이고 장중에 5%에 가까운 급등세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전지 대표주 에코프로비엠과 첨보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8월 MSCI 정기 변경 시 지수에 새로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 선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카카오게임즈를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재 구간은 일부 상승폭 반납하고 2.5%에 가까운 상승세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30만 2,300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첨보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면서 오늘 장에서 3% 넘는 강세에 시현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실적과 성장 동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서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23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M 계열사 함께 보겠습니다. SM을 두고 카카오를 비롯해서 CJ 등이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SM을 비롯해서 계열사 모두 강한 흐름 시현했는데요. 먼저 SM 전일에 모건스탠리에서 지분 5%를 매입하는 등 수급적으로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분 인수가 성공적으로 좀 성사가 되면 주가는 현재보다 2배가량 높아진 12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4.5%에 가까운 상승세로 63,000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M CNC도 함께 보시죠. 장중에 상한가로 진입했고 현재도 풀리지 않고 있는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SM 라이프 디자인도 체크해 볼까요? 자, 오늘 장에서 20%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다만 장중에 훨씬 더 상승폭은 컸습니다. 3,400원 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소형 건설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임기 내 전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그 상승폭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쏘아 올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체 범양건영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11%에 가까운 상승세인데요.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강한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성건설입니다.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분양사업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았지만 현재 구간은 1%대의 상승세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반납한 것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국내 게임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우려라는 이 악재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펄어비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신작이 붉은 사막 출시 지연 소식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에 가까운 하락으로 현재 7만 원 선 지켜가고 있는데 장중에 67,80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넷마블입니다. 오늘 세계 3위 글로벌 소셜 카지노 업체를 2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장 초반의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의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역시나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현재는 2%에 가까운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만 4,500원 선 구간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철강 감산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돼서 탄력을 받았던 철강주들이 오늘장에서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산 강도가 아무래도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 실망 매물이 출회하고 있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이 일제히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34만 원 선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실적 성장의 기대감을 좀 받아갔던 현대제철도 오늘장에서 4.6% 넘는 하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만 9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전화씩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 이상의 수익률을 먼저 올릴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희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오늘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빨간불을 유유히 지켜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구간 1.3%의 상승으로 6만 1,800원 선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T 바이오센서 가져오셨는데요. 이 종목 자가진단 키트로 오늘장에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에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현재 3%가 넘는 상승세 시현해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덕산 네오룩스와 관련한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덕산 네오룩스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단 OLED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커진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OLED 소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어떤 OLED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의 흥행이 장기화되고 있고 OLED 노트북의 그 생산량을 30% 가까이 증산하기로 하는 결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라든지 그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아이폰 13까지 이런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사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되면서 그 OLED 장비보다는 소재 쪽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OLED 산업의 확장성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그 최근에 삼성과 LG그룹에서 OLED 관련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른 그 온전한 이익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하반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에서 그 내년에 출시하기로 발표한 QD OLED TV를 생산하고 판매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른 소재가 덕산 네오룩스가 온전히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반기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덕산 네오룩스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럼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셔도 무난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현재 구간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5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ST 바이오센서 주셨는데 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한 새내기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좀 날카로운 모멘텀 체크가 필수일 것 같은데요. 전략 세워주세요. 예, SD 바이오센서는 진단 토탈 플랫폼을 보유한 글로벌 체외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과거 메르스나 에볼라 항원을 최초로 좀 개발했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단시간 내에 항원 신속 진단 제품을 출시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현재 코로나19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서 진단 검사 수요가 증가세를 좀 나타나면서 실적 모멘텀이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강화할 수 있다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자가 진단 키트나 백신 접종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화 항체 진단 키트를 출시하면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매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 바이오센스는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로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함에 따라서 내년까지 안정적인 매출처를 좀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대비 이제 하반기 쪽에 넘어가면서 이제 중저소득 국가 쪽으로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시장은 유럽에서 인도였지만 이제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쪽으로 좀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PCR 검사가 힘든 중저소득 국가 쪽으로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D 바이오센스는 이러한 진단 키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청원과 평택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 생산 기지로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 지금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과 전반적인 기술력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 공략 종목으로 SD 바이오센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D 바이오센서 오늘 장중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성공했더라고요. 진입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예, SD 바이오센서 공모가가 52,000원이었고요. 당일 상장한 시초가 57,000원 정도였습니다. 주가 상승한 이후 좀 가격 조정한 이후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57,900원 정도 가격대 편입하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닥 탈출 종목 SD 바이오센서 또 한 번의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감 공략주 황혜수 차장의 덕산 네오룩스와 한민혁 부부장의 SD 바이오센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대 종목이었습니다.